수건 사업이라는 한일 해저터널.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총재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 부산과 일본 규슈를 해저터널로 연결하자는 주장. 이른바 통일교 핵심 현안으로 이를 위해 통일교 측이 로비를 해온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며 정치권이 시끄러운데요. 부산에서 한일 해저터널은 낯선 얘기는 아닙니다. 이 이슈에는 주로 보수 진영 정치인들이 관심을 보여왔죠. 2021년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일 해저터널을 두고 여야가 맞붙기도 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의원은 이 당시 SNS에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한일 해저터널을 언급했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온전한 정신으로 생각한 것인지 돌아보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이 선거가 끝난 후에도 학계, 업계를 중심으로 해저터널 논의는 계속되었습니다. 2년 전 창립한 신한일 미래포럼은 아예 한일 해저터널 프로젝트를 목표로 내걸었죠. 부산에서 열린 창립 기념식에는 각계 각층 인사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단체 역시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통일교가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선 실제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도 있습니다. 1986년 규슈에 뚫은 시험용 갱도가 있고요. 2016년에는 기공 30주년 기념 행사도 열었어요. 지금은 해저 50여 미터까지 뚫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역시 통일교 재단이 돈을 댄 민간 차원의 시도였죠. 여기에 힘을 보태는 우리 측 학계 인사는 해저터널 생산 유발 효과를 33조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해저터널은 종교재단 차원에서 추진하기엔 한계가 분명합니다. 예상 공사기간만 20년, 건설비 130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인데다 양국 정부의 추진 의지, 그리고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칠만 하면 수면 위로 올라왔던 한일 해저터널은 그때마다 거센 반대에 부딪혀왔습니다. 유라시아의 종착지를 부산에서 일본으로 내주는 것이다. 일본의 대륙 진출을 도와주는 꼴이라는 겁니다. 현재로선 이런 여론 때문에 통일교 측이 정치권에 이런저런 청탁성 로비를 해온 거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어쨌든 현실화 가능성은 별개로 통일교를 중심으로 한 한일 해저터널 추진 시도는 4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게 한 번 더 확인된 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공장입니다. 요즘 검찰과 수구 언론들이 아주 신이 났습니다. 통일교 돈다발이 어쩌고 하면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잡겠다고 거품을 물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한심한지, 그리고 이 통일교 게이트 뒤에 숨겨진 더러운 공작질이 무엇인지 오늘 정치공장이 고발합니다. 자, 검찰과 통일교 윤영호가 짠 프레임이 뭡니까? 한일 해저터널 뚫어달라고 전재수한테 돈 줬다 이거 아닙니까? 아이고, 전재수 의원이 누굽니까? 부산에서 한일 해저터널 절대 반대, 이걸 목에 피가 터져라 외쳤던 사람입니다. 일본만 좋고 부산은 망한다, 이렇게 결사반대하는 사람한테 돈을 줬다? 로비를 하려면 찬성하는 놈한테 해야지 반대하는 놈한테 돈 쓰는 바보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로비를 받아 먹을 놈들이 누굽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통일교 행사에 가서 축사하고 부산에서 일본까지 20분이면 간다며 해벌쭉 웃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경원, 박형준, 하태경, 전부 국민의힘 작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은 이 진짜 몸통들은 쏙 빼놓고 뜬금없이 반대하던 민주당 의원만 물고 늘어집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딱 보면 견적 나오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 덮으려고 만만한 민주당 재물로 바쳤다, 이거 아닙니까? 통일교랑 딜 쳐서 너희 살려줄 테니까 민주당 이름 좀 불어, 이렇게 기획수사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타이밍입니다. 윤영호가 진술한 게 8월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언제 시작했다? 11월입니다. 장장 3개월 동안 이 진술을 쥐고 묵혔습니다. 공소시효 다 지나가게 만들어서 흐지부지 만들고 언론에만 살짝 흘려서 민주당 부패 프레임만 씌우겠다는 아주 저질스러운 꼼수입니다. 니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국민은 안 속습니다. 니들이 덮으려고 하는 건 김건희 여사 비리지만 니들이 건드린 건 벌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재수 의원 보십시오. 장관직이고 뭐고 다 던지고 수사받겠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기계입니다. 뒤가 구린 놈들은 특검 거부하고 도망다니기 바쁜데 당당합니다. 이번 사건 파면 팔수록 더러운 거래만 튀어나올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저들의 마지막 발악을 똑똑히 지켜봅시다. 진실의 칼날이 결국 저들의 목을 겨눌 것입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동안 통일교 관련된 썰이 돌았는데 정확히 이제 화요일 저녁부터 실명이 공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딱 이틀 전부터 이제
시작된 어떻게 보면 태풍인데 야, 근데 그동안에 찌라시가 막 17명, 15명, 뭐 계속 11명 뭐 여러 가지 뭐 아, 버전으로 진짜. 많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 진짜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지 진짜 그것도 손 봐야 돼 진짜 그렇죠. 찌라시들. 네. 그래서 어. 통일교 얘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지금 액션이 나온 거는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입니다. 진짜 충격이었는데요. 예. 야. 출장차 일단 뉴욕에 가 네. 있을 때 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뉴욕 현지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절대 아니다라는 완강히 부인하는 글을 SNS에 올렸고요. 또 한 번 더 올리고 귀국하는 즉시 예. 그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예,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는데 부처 공무원들도 미리 언지를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비행기 안에 있었을 테니까. 그만큼 이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장관직 내려놓고 왜냐하면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해수부 해수부. 부처에도 예. 지금 굉장히 큰 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해수부 이전을. 27일인가요? 해수부 예. 이제 완전 이전하고 이제 개청식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유엔총회에서 큰 선물로 받아왔더만 성과도 올리고 왔더만 네네. 총회 해양총회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총회도 음. 부산 유치도 하고 그래서 예. 큰 성과를 올렸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서 전재수 장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무튼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은데 본인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밝혀진 바에 의하면 네. 뭐 600명 앞에서 무슨 연설했다 뭐 통일교 쪽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거는 그날 타임라인이 밝힌 거죠. 예.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를. 예. 부산 북구 해당 자신의 지역구인 성당에서 미사 중이었다라고 음.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른 내용들이 나왔었던 뭐 뇌물수수나 시계를 수령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찾는데 오래 걸릴 텐데 진실을 찾는데 오래 걸릴 텐데 날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요 이거는요 네. 전재수 장관이 기억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지역 행사 빼고는 뭐 600명 이렇게 모인 큰 단체들이 무슨 초청해서 강연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기억에. 그건 자기가 알 수 있거든 장관들이. 아, 두 그럼요. 번째는 만약에 전재수 장관의 저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면 통일교 그때 600명 들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나 봤다. 뭔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사진 찍었을 수 있겠죠. 사진도 찍을 거나 네. 누가 말을 할 거야. 네. 며칠 예, 내로 그럼- 수일 내로 이건 2, 3일 그렇죠, 내로 그렇죠. 결론 낼 수가 있다고. 네, 네. 그러면 이런 이야기 자체가 하나씩 부정이 되면 이건 통일교 누가 어디 중간에 어떤 놈이 장난을 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지켜봐야 하는 거죠. 이거. 600명 행사인가에 이제 기사에 참석자들 그 VIP들이 뉴스 기사에 나온 거를 보면 전재수 장관은 없어요. 이거 오거돈 뭐 그때 네, 다른 서병수 뭐 이런 사람들. 사람들 네, 그러면 네, 네. 서병수나 뭐 이런 사람들 기억이 아닌가 예. 서병수였죠. 오거돈 서병수 뭐 이런 사람들이 기억이 났으면 얘기를 할 거고 거기 아무튼 통일교 교인들이 한 600명이 참여했는데 예. 전재수 봤다 뭐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조용합니다. 네. 그래서 그 600명 있었던 그날은 해명이 저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고요. 음. 나머지 문제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우리 진영이라고 해서 아닐 거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저는 아닐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일정의 연도가 2018년이 전재수 장관이 초선입니다. 초선이었나? 예, 2016년 저랑 출마해서 첫 번째 초선이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2016년 총선에서 첫 번째 초선이 됐고 4년 뒤 2020년에 재선, 2024년에 3선이 된 건데 초선의 전재수 당시 의원이 지금처럼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네. 초선 때 돈을 받는다? 네, 전국적인 인지도도 있지 않았고 그 해저터널도 반대했었잖아요.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세계의 출발점이 부산이 되어야 한다는 그렇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제도 설명했는데 네. 그 당시에 핵심이 뭐냐면 유라시아 철도였어. 맞아요. 부산에서부터 예. 출발하고. 네.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 남북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누나 다 확신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근데 무슨 해저터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만약에 로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김영춘한테 갔으면 내가 그래, 그때 힘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전재수 맞아 초선이었네. 네, 전재수 의원한테 갔다. 여러분 지금의 전재수 장관의 체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치. 그리고 그때는 체인호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나갔지. 네, 그리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해당 지역구에서 뭐 부산 의원들 다 비슷하겠지만 정말 바닥 끼어서 겨우 당선된 사람이고 그리고 매칭이 지금이야 사라졌지만 재선의 박민식 의원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기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 외부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통일교가 한쪽으로만 로비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제가 정말 사랑하지만 우리 당에도 누군가는 연루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교 분리의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에 있는 사람도 속아내야 한다 보거든요. 근데 2016년에 당선된 2018년에 초선 국회의원을 통일교에서 무게감 있게 봤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게감이 없었고요. 뭐 친문 이런 얘기하는데 진짜 냉정히 따지면 전재수 장관은 친노지. 친노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이게 미세하게 뭐 똑같은 것처럼 보이고 뭔가 하위 집단처럼 보이지만 달라요. 통일교 관련된 금품 지원 의혹들이 계속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본인의 결심 공판에서 어떠한 증언을 내놓을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아무 얘기 안 실제로 했잖아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말을 안 했거든요. 왜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윤영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죠. 윤영호는 지금 통일교에서는 배신자예요. 네, 교를 배신하고 그리고 참 어머니도 배신하고 본인이 살겠다고 다 이렇게 떠넘기고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통일교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통일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뭐를 지금 하냐? 지가 살아야지. 지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특검이 출범하면서 일종의 이제 조항 중에 하나가 플리바게닝, 사실상 플리바게닝. 그러니까 협조를 할 경우에는 감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런 이제 조항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난 8월에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 권성동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민주당 쪽 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지금 판이 본인한테 좀 유리하게 안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그 얘기, 민주당 얘기를 슬쩍 꺼냈던 거고, 그런데 굳이 너무 질러서 이거를 어지럽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입을 다물자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어차피 얘기는 다 해놨어요. 이거 윤영호가 결심 공판에서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수사 보고서로 남아 있다고 하니까 수사 보고서 이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사 번호가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첩할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윤영호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든 이미 얘기했던 게 다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윤영호가 입을 다문 거는 본인의 형량 때문에 입을 다물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박수환 씨는 전반적인 그림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경찰에서 전단팀 꾸렸기 때문에 수사 결과 금방 나올 거라고 보고 지금 언급된 인물들이 싹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수사 결과 금방 나오면 그거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기다리는 봅니다. 게 맞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야 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도통 윤영호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윤영호가 받고 있는 혐의가 크게는 네 가지입니다. 일단은 통일교 자금을 빼돌렸기 때문에 횡령이 적용이 돼 있고요. 그 돈 가지고 권성동한테 돈 줬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돈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김건희한테 금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도 있고요. 그다음 한학자 관련된 범죄들을 인멸하기 위한 과정에 관여했다 그래가지고 증거 인멸까지 있는데 지금 본인이 그렇게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 구속 기소가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정 업무를 자기 밑에서 같이 했던 부인도 제가 기소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새로운 폭로를 본인이 수사를 미리 받았던 아니든 떠나가지고 새로운 폭로를 가져간다라는 것은 본인의 죄목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권성동한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처럼 특정 여당 정치인에게 준 돈도 본인에게도 죄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법률적인 실익이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왜 이 얘기를 지난 5일 공판에서 뜸을 들이면서 얘기를 했을까라는 게 전 이해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정치적 해석을 하면은 불안했던 거예요. 윤영호는 일종의 이제 플리바게닝을 기대를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판이 심상치 않다라고,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슬쩍 흘려서 나 이런 것도 지금 가지고 있어라는 식으로 과시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걸 보이고, 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4년 구형은 한 죄에 비해서는 너무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가능한 형을 구형한 거 맞아요.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네. 이 정도면은 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10년 정도 구형 나와야 된다. 원래는 방금 얘기했잖아요. 횡령,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뭐 이거 증거인멸까지 들어있는데 증거인멸까지 있으면 이거는 10년 이상 구형을 해도 이상하지 않단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윤영호는 제가 보기에는 협력을 많이 한 거예요. 권성동 얘기도 하고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플리바게닝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구형에서. 예. 아니 근데 저는 또 이제 제가 먼발치에서 그분의 입장에서 직접 들어가 생각해본 건 아니죠. 먼발치에서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결론은
우리가 일반적인 평상인의 시각에서 윤영호의 그런 진술 태도를 생각하면 안 된다. 윤영호는 지금 통일교를 떠났다고 하지만 제가 들어보면 언제든지 자신이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통일교 교인으로서 윤영호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윤영호는 지금까지 정치권에 본인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하는 행위들, 그 의심받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일종의 선교 활동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게 법률적으로 처벌받을 일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권성동을 상대로 한 범죄든 예를 들어 김건희를 상대로 한 범죄든 간에 이거는 통상적인 선교의 일환이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회계 계정에 돈을 뺄 때도 선교 자금으로 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든 야든 다 그런 활동으로 한 것이지 특별하게 대가를 바라거나 이익을 요구하고 부정한 돈을 준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법률적 변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철저하게 그런 시각에서 종교적 판단했다고 하면은 법률적으로는 완벽한 미스죠. 사실은 그러면 혐의를 덜 수가 없는 건데 종교적 관점에서 법률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비를 한 게 국민의힘만 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로비 많이 했다. 그중에서 이제 불법적으로 돈을 주는 건 문제지만은 통일교 사람하고 정치인이 만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거 뭐 원래 종교단체 그렇죠. 분들 네. 많이 만나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 와중에서 이제 뭐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는 수사를 해서 처벌하면 되는 건데 일상적인 거였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윤영호가 최후 진술을 한 거 보면은 우리 통일교를 뭐 지시를 받아서인가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내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나는 전달자뿐이야. 그런데 그거를 통일교 입장에서 보면은요, 얘는 배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어머니를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복귀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참 어머니가 날아가고 지금 그 개파들끼리 싸움이 복잡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윤영호 손을 잡고 이렇게 복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보면은 그 전재수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한 의혹이 제기가 됐고, 하필이면 또 이제 미국 출장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본인의 직접적인 대응이 어렵다가 오늘 새벽에 이제 귀국을 하시자마자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정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사퇴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그 사퇴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나름 뭐 적절히 판단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했듯이 이것은 대단히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통일교 교리 자체가 정치와 종교를 일치를 지향한 것이고 그 로비가 보통 로비가 아니라 그 지향하는 지점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지점이잖아요. 그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야 없이 엄정히 진상규명하고 수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는 부담을 줄 수가 있잖아요.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저는 아닐 것이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본인이 장관직을 나와서 증명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이재명 정부의 부담은 줄여줘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의혹 하나만으로도 계속 또 회자가 국민의힘이나 되니까요. 저쪽에서는 또 공격할 거 아닙니까? 의혹 제기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요.